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TV입니다. 오늘은 지게차 기능사 필기 기출 암기노트 60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많은 내용을 빠른 속도로 진행하므로 설명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생산 활동 중 신체 장애와 유해 물질에 의한 중독 등으로 작업성 질환에 걸려 나타난 장애를 산업재해라고 합니다. 안전사고 아닙니다. 생산 활동 중에 신체 장애와 유해 물질에 의한 중독 등으로 작업성 질환에 걸려 나타난 장애를 산업재해라 한다. 차체의 용접 시 주의사항은 용접 부위에 인화될 물질이 없나를 확인하고 용접한다. 맞죠? 유리 등에 불똥이 튀어 흔적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막을 씌운다. 맞고요. 전기 용접 시 필히 차체의 배터리 접지선을 제거해야 됩니다. 전기 용접 시에는 차체의 배터리 접지선을 반드시 제거한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전기 용접 시 접지선을 스프링에 연결한다 하면 틀립니다. 위에서 접지선을 제거한다고 했는데 접지선을 스프링에 연결한다 이러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오일 펌프 여과기, 오일 펌프 필터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일을 여과하는 거고 오일을 펌프로 유도하고 부동식이 많이 사용된다. 자, 오일을 여과하고 오일을 펌프로 유도하며 부동식이 많이 사용되는 오일 펌프 여과기입니다. 하지만 오일의 압력 조절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자, 여과기가 압력 조절하지 않는다. 디젤 기관에 노킹이 발생하는 원인입니다. 아주 빈출 내용이죠. 착화 기간 중에 분사량이 많다. 노즐의 분무 상태가 불량하다. 기관이 과냉되어 있다. 이거 모두 노킹 발생 원인 맞죠? 하지만 고세탄가, 경유의 착화성을 나타내는 세탄가가 높다. 높으면은 오히려 노킹이 발생 잘 안 하겠죠. 그래서 고세탄가 연료를 사용했다 하는 것은 노킹 발생 원인이 아닙니다. 연료 분사량이 너무 많고 분무 상태, 노즐의 분무 상태가 불량하고 노즐 끝에 물방울처럼 맺히는 후적이 있다거나 분사 모양이 너무 넓게 퍼져서 나온다거나 하는 것은 노즐의 분무 상태가 불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과냉되어 있다. 그러면 착화 지연이 일어나면서 노킹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기계식 분사 펌프가 장착된 디젤 기관에서 가동 중에 발전기가 고장이 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으로 틀린 것은 자, 가동 중에 발전기가 고장났다. 그러면은 충전 경고등이 들어오고 헤드램프를 켜면 불빛이 어두워지고 전류계의 지침이 마이너스 쪽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배터리가 방전돼 버리고 시동이 꺼지게 된다는 건 아니에요. 요 위에 세 가지는 가동 중에 발전기 고장 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러면 충전이 잘 안 되겠죠? 충전에 이상이 생기니까 충전 경고등이 들어오고 헤드램프 불빛이 좀 어두워지고 전류계 지침이 마이너스 쪽을 가리키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배터리 방전되고 시동 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럴듯한 답이지만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발전기 고장 난다고 배터리 방전되어 시동 꺼지는 거 아니다. 연료 탱크의 연료를 분사 펌프 저압부까지 공급하는 것은 연료 공급 펌프입니다. 연료 분사 펌프 아니고 인젝션 펌프 아니고 로터리 펌프 아닙니다. 연료 탱크의 연료를 분사 펌프 저압부까지 공급하는 것은 연료 공급 펌프다. 연료가 탱크에서 연소실까지 공급되는 순서는 공급 다음에 분사였습니다. 그래서 분사 펌프 저압부까지 공급하는 것은 연료 공급 펌프다. 그 다음에 연료 분사 펌프, 그 다음에 분사 노즐 이렇게 되겠죠. 다음, 오일의 압력이 높은 것과 관계없는 것은 압력이 높은 것은 릴리프 스프링이 강할 때 추운 겨울철 가동할 때 오일 점도가 높을 때 뭔가 기계가 빡빡하거나 점도가 높아서 오일이 뻑뻑하거나 한 상태일 때 느낌상으로도 그럴 때 압력이 높아지겠죠. 자, 스프링이 강할 때 추운 겨울철 가동할 때 오일 점도가 높을 때 압력이 높습니다. 하지만 오일 압력은 점도가 낮으면 압력이 낮겠죠. 그래서 4번이 관계없습니다. 작업 중 기관의 시동이 꺼지는 원인에 해당되는 것은 자, 작업 중에 시동이 꺼지는 원인은 연료 부족입니다. 연료 부족. 연료 공급 펌프가 고장나서 연료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작업 중에 시동이 꺼집니다. 그래서 작업 중에 시동 꺼졌다. 그러면 연료 공급 펌프가 고장났다. 발전기 고장, 물펌프 고장, 기동 모터 고장 아닙니다. 기동 전동기는 회전되고 있으나 엔진이 크랭킹 되지 않는 원인은 플라이휠 링기어의 소손입니다. 자, 플라이휠이 어디 있는 거죠? 앵클 변종 앞차 그 순서에서 엔진에서 변속기로 동력이 전달되기 위해서 플라이휠을 통해서 클러치에 닿았다 떨어졌다 하는 거죠. 플라이휠이 엔진에서 나온 동력을 변속기를 거쳐 차주까지 전달하게 되는데 처음 시동을 걸 때는 이 기동 전동기가 플라이휠 기어를 돌려서 엔진을 크랭킹 시켜줘야 되는데 기동 전동기는 가동하나 플라이휠의 링기어가 파손돼 있으면은 이 엔진을 크랭킹 시키지 못해서 시동이 걸리지 않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플라이휠 링기어가 손상됐다. 그러면 기동 전동기는 회전되나 엔진이 크랭킹 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고 링기어를 회전시키는 구동 피니어는 기동 전동기에 부착되어 있다. 자, 이건 그냥 암기하고 넘어갑니다. 링기어를 회전시키는 구동 피니어는 기동 전동기에 부착되어 있다. 피니언도 톱니바퀴죠. 기동 전동기의 앞에 쭉 튀어나와 있는 이게 구동 피니언입니다. 그리고 링기어가 좀 더 큰 링 모양의 톱니바퀴인데 이걸 피니언이 회전시킵니다. 그래서 링기어를 회전시키는 구동 피니언은 기동 전동기의 앞에 꼭다리에 부착되어 있는 거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전조등 회로의 구성에는 퓨즈, 디머 스위치, 라이트 스위치 있습니다. 하지만 점화하고 전조등하고 상관없겠죠. 점화 스위치 없어요. 충전 말기에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기 때문에 충전 능률이 우수하며 가스 발생이 없으나 충전 초기에 많은 전류가 흘러서 수명에 영향을 주는 단점이 있는 충전 방법은 정전압 충전입니다. 정전압 충전은 말기에 흐르지 않고 초기에 많은 전류가 흐른다. 정전압 충전. 말기에 전류 거의 흐르지 않고 충전 초기에 많은 전류 흘러서 수명이 짧다. 정전압 충전입니다. 그리고 충전 능률 우수하고 가스 발생 없다. 정전압 충전.
비탈길의 고개마루 부근에서는 반드시 서행해야 될 장소입니다. 비탈길 고개마루 부근에서는 반드시 서행한다. 반도체는 양도체와 절연체의 중간 범위고 고유 저항은 10의 세제곱에서 10의 4제곱미터 정도입니다. 그리고 실리콘, 게르마늄, 셀렌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연체의 성질을 띠고 있다 이러면 틀려요. 자, 위에서 양도체와 절연체의 중간 범위인 게 반도체라고 했으니까 절연체의 성질을 띠고 있다 하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로더로 토사 깎기를 시작할 때 버킷은 약 5도 정도를 기울여 깎는 것이 좋습니다. 로더로 토사 깎을 때 버킷을 약 5도 정도 기울여서 깎는 것이 좋다. 축전지의 용량을 나타내는 것은 암페어시입니다. 암페어 아워. 암페어 아워는 1암페어 전류가 1시간 동안 흘렀을 때 전류량을 뜻합니다. 축전지의 용량을 나타낸 것은 암페어 아워인데 암페어 아워는 1암페어 전류가 1시간 동안 흘렀을 때 전류량을 뜻한다. 다음 중 터보 차저를 구동하는 것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터보 차저는 그림으로 보시면은 과급기죠. 흡기 밸브 쪽으로 공기를 더 많이 불어넣어서 출력을 향상시키는 장치입니다. 여기 회석 부분이 터보 차저가 되겠는데요. 이 공기를 압축시켜서 더 많이 얻기 위해서는, 불어넣기 위해서는 동력이 필요한데 이 동력을 흡압동배, 이 기관의 배기 행정에서 얻고 있습니다. 이 배기 행정에서 배출되는 이 공기의 압력이 엄청납니다. 이 공기 압력을 그대로 바깥으로 흘러버리지 않고 이 터빈을 한번 거쳐서, 이 과급기의 터빈을 거쳐서 감으로써 이 터빈이 돌면서 이 터빈 축과 연결되어 있는 임펠러와 디퓨저가 같이 회전을 하면서 이 공기의 속도 에너지를 압력 에너지로 바꿔서 다시 흡기 밸브를 통해서 더 많은 공기가 흡입되도록 밀어 넣는 장치. 그게 바로 터보 차저, 과급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터보 차저는 엔진의 배기가스를 이용해서 구동한다. 엔진의 열 아니고 흡입가스 아니고 엔진의 여유동력 아닙니다. 엔진의 배기가스를 이용한다. 지게차의 적재 방법은 화물을 올릴 때 포크를 수평으로 한다. 맞고요. 화물을 올릴 때는 가속 페달을 밟는 동시에 레버를 조작한다. 자,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포크로 물건을 찌르거나 물건을 끌어올리지 않는다. 맞고요. 하지만 화물이 무거우면 사람이나 중량물로 밸런스 웨이트를 삼는다. 지게차의 운전자 외에 탑승하면 안 되죠. 딱 봐도 틀린 답입니다. 기관의 연소실의 형상과 관련 있는 것은 기관 출력, 운전 정숙도, 열 효율 다 관련 있습니다. 연소실의 형상과 관련 있는 것, 기관 출력, 운전 정숙도, 열 효율 다 연소실 형상과 관련 있고 엔진 속도와는 관련 없습니다. 엔진 속도와 연소실 형상과 관련 없다. 도시가스관, 천연가스 배관을 통해서 공급되는 압력이 0.5메가파스칼이다. 이 압력은 도시가스 사업법상 중압입니다. 고압, 저압 아니고 0.5메가파스칼은 중압이다. 방열기 캡을 열어보았더니 냉각수에 기름이 둥둥 떠있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헤드 게스킷 파손입니다. 여기서 헤드는 실린더 헤드입니다. 방열기는 라디에이터입니다. 그래서 라디에이터 캡을 열어보았더니 냉각수에 기름이 둥둥 떠있네? 어떤 원리로 냉각수에 기름이 들어갔을까? 살펴보면 라디에이터에서 식혀진 냉각수가 각 엔진 실린더 블럭에 있는 물재킷으로 다 들어가서 이렇게 엔진이 과열되는 것을 막아주죠. 실린더 벽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물재킷인데요. 요 위가 실린더 헤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가 실린더 블럭. 그 실린더 헤드와 실린더 블럭 사이에 이와 같은 게스킷이 있습니다. 헤드 게스킷이 있어서 이 실린더 안에 엔진 오일이 바깥으로 새는 것을 막아줍니다. 실린더 안에. 그런데 이 헤드 게스킷이 손상됐다, 마모가 일어났다, 파손됐다면 이 실린더를 둘러싸고 있는 물재킷의 냉각수가 이 실린더 내로 혼입되고 반대로 이 엔진 오일이 이 냉각수에 들어가게 돼서 냉각수를 점검했을 때 이 냉각수에 기름이 둥둥 뜨는 그런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디에이터 캡을 열어봤더니 냉각수에 기름 둥둥 떠있다면 그 원인은 실린더 헤드 게스킷 파손이다. 반대로 엔진 오일을 체크했더니 우유색이다. 그러면 이건 냉각수가 혼입된 상태입니다. 엔진 오일 체크했더니 색깔이 우유색이다. 그러면 냉각수가 혼입된 거고 냉각수에 기름 둥둥 떠있다. 그러면 실린더 헤드 게스킷 파손이다. 넘어갑니다. 머플러, 소음기를 살펴보면 머플러에 카본이 많이 끼면 엔진 과열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카본이 많이 쌓이면 엔진 출력은 떨어집니다. 머플러가 손상돼서 구멍이 나면 배기음이 커집니다. 과열되고 출력 떨어지고 소음 발생한다. 머플러에 대한 얘기였고요. 배기가스의 압력을 높여서 열 효율을 증가시킨다. 머플러가 이런 기능 하지 않습니다. 사용 압력에 따른 타이어의 분류를 살펴보면 저압, 초저압, 고압 있습니다. 저압 있고 초저압 있고 고압은 있지만 초고압 타이어는 없습니다. 사용 압력에 따른 타이어 분류에서 저압, 초저압은 있고 고압은 있는데 초고압은 없다.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등록 이전 신고 대상은 소유자가 변경됐을 때, 그리고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소지가 변경됐을 때 소유자의 변경 혹은 소유자의 주소지 변경, 그리고 건설기계의 사용 본거지의 변경, 사용 본거지의 변경, 이럴 때 변경 이전 신고 대상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소재지만 변동되었다고 해서 이전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단순한 소재지 변동은 이전 신고 대상 아니다. 소유자 변경, 소유자 주소지 변경, 사용 본거지 변경, 이럴 때 변경 및 등록 이전 신고 대상입니다. 통행의 우선순위는 긴급자동차, 일반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긴급자동차, 일반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순입니다. 벨트 전동장치에 내재된 위험 요소는 접촉, 말림, 트랩입니다. 충격 아니고요. 벨트 전동기구에 접촉했다. 그리고 말려 들어갔다. 트랩. 딱 갇히는 거죠. 그래서 딱 꽉 끼어버렸다.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벨트 기구에 접촉했더니 말려 들어가서 꽉 끼어버렸다. 벨트에 내재된 위험 요소입니다. 하지만 충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하 매설물의 종류에는 광통신 케이블, 전력 케이블, 가스관 다 지하의 매설물입니다. 하지만 주상 변압기는 이 지하에 있는 거 아닙니다. 지하에 매설하지 않습니다. 광통신 케이블, 전력 케이블, 가스관은 지하에 매설하는데 주상 변압기, 주상이란 말이 기둥에다가 매단다는 거죠. 그래서 주상 변압기는 지하 매설물 아니다. 자, OX 퀴즈 한번 해보겠습니다. 운전석 내부에 보기 쉬운 곳에 경고 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 O. 총중량 30톤, 축중 10톤 미만의 건설기계는 특별 표지판 부착 대상이 아니다. 그죠? 총중량 40톤, 축중 10톤 초과된 건설기계가 특별 표지판 부착 대상이니까 총중량 30톤, 축중 10톤 미만이면은 특별 표지판 부착 대상 아니다. 맞는 말입니다. 특별 표지판 부착 대상은 길이 16.7m 초과, 너비 2.5m 초과, 높이 4m 초과, 최소 회전 반경 12m 초과일 때 특별 표지판 부착해야 됩니다. 당해 건설기계의 식별이 쉽도록 전후 범퍼에 특별 도색해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최고 속도 35km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를 둡니다. 최고 속도가 35km 이상인 경우에는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 자, 이건 특별 표지판 얘기인데요.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살짝 헷갈리게 해놨는데 범퍼 특별 도색인 경우에 도색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있지만 특별 표지판 부착 대상은 속도 규정 없습니다. 콘크리트 펌프카는 자동차 일종 대형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맞는 말이고요. 콘크리트 펌프카 일종 대형 면허 있어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 검사 기준 중에 제동장치의 제동력 기준은 모든 축 제동력 합이 당해 축 중 빈차의 50% 이상일 것, 그리고 동일 차축 좌우 바퀴 제동력의 편차는 당해 축 중 8% 이내일 것, 좌우 바퀴 제동력 편차는 당해 축 중 8% 이내일 것, 그리고 주차 제동력의 합은 건설기계 빈차 중량의 20% 이상일 것, 주차 제동력 20%, 편차는 8%, 제동력의 모든 합은 50% 이상일 것. 이렇게 제동장치의 제동력 기준을 살펴봤고, 도로 운행 시에 건설기계의 축 하중 및 총 중량 제한은 앞에서 했었죠. 축 하중 10톤, 축중 10톤, 그 다음에 총중량 40톤 초과, 축중 10톤, 총중량 40톤 초과만 된다. 기동전동기를 기관에서 떼어낸 상태에서 행하는 시험을 무부하 시험, 기동전동기 떼어낸 상태, 무부하 시험, 그리고 기관에 기동전동기 설치된 상태에서 행하는 시험을 부하 시험이라고 합니다. 기동전동기 떼어낸 건 무부하, 설치된 건 부하 시험이다. 토크 컨버터가 유체 클러치보다 구조상 다른 점은 스테이터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림 한 번만 보면 이해됩니다. 자, 토크 컨버터가 왼쪽, 유체 클러치가 오른쪽인데, 자, 토크 컨버터는 여러 부품 중에 고정 날개, 스테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체 클러치는 터빈을 똑같이 가지고 있지만 스테이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토크 컨버터와 유체 클러치의 구조상 다른 점은 스테이터다. 도저의 변속 레버가 중립 상태인데 전진 또는 후진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 고장이 난 지점은 바로 컨트롤 밸브입니다. 도저의 변속 레버가 중립인데 전진 또는 후진하고 있을 때 어디가 고장났지? 봤더니 컨트롤 밸브가 고장난 겁니다. 유압 펌프 아니고 토크 컨버터 아니고 트랜스퍼 케이스 아니고 중립인데 전후진하고 있다? 컨트롤 밸브가 고장났다. 유압 펌프 중에 가장 높은 압력을 견딘다 하면은 플런저 펌프입니다. 자, 피스톤 펌프, 플런저 펌프가 가장 높은 압력에서 견디는 펌프입니다. 플런저 펌프, 피스톤 펌프는 비슷하게 생겼는데 약간 다릅니다. 한번 보시면은 피스톤 펌프는 연결된 로드가 가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플런저 펌프는 굵은 원통형입니다. 유압이 가득 찬 이 실린더 내에서 상하 운동을 하면서 높은 압력을 견디는 플런저 펌프, 피스톤 펌프 기억하시고, 자, 자동 변속기의 과열 원인은 메인 압력이 높다. 변속기 오일 쿨러가 막혔다. 과부하 운전을 계속하였다. 변속기가 과열됩니다. 하지만 오일이 규정량보다 많다. 이건 과열 원인 아닙니다. 메인 압력이 높다. 오일 쿨러 막혔다. 과부하 운전을 계속했다. 변속기 과열 원인입니다. 교류 발전기의 주요 구성 요소로는 슬브다로스. 자, 슬링리, 브러쉬, 다이오드, 로터, 스테이터, 슬브다로스. 자, 자개를 발생시키는 로터 맞죠? 삼상 전압을 유도시키는 스테이터 맞습니다. 다이오드 맞죠? 설치되어 있는 엔드 프레임 이렇게 나와도 교류 발전기 주요 구성 요소로 체크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전류를 공급하는 계좌 코일 이거 아닙니다. 무한궤도식 굴삭기의 조향작용은 무엇으로 행하는가? 유압 모터로 하죠. 굴삭기의 조향작용은 유압 모터로 합니다. 자, 지게차 기출에 웬 굴삭기 문제냐 하실 수 있지만 굴삭기 로더 문제에 가끔 한 문제씩 꽤 자주 포함됩니다. 그래서 기출에 나온 정도는 꼭 보시고 가셔야 됩니다. 무한궤도식 굴삭기의 조향작용은 유압 모터로 한다. 펌프, 클러치, 페달 아닙니다. 유압 모터로 굴삭기 조향작용한다.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 긴급 자동차가 접근했을 때 피하는 방법은 교차로에서 뭘 하는 게 아니라 교차로를 일단 피해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한다. 이게 맞는 방법입니다. 그 자리에 정지한다 아니고 그대로 진행한다 아니고 서행하면서 앞지르기 하라 신호 보낸다 아닙니다. 긴급 자동차가 접근하면 교차로를 피한 다음에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한다. 액추에이터의 운동 속도를 조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밸브는 액추에이터, 유기 액추에이터, 유량 제어 밸브. 액추에이터는 유압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바꾸죠. 자, 속도를 조정하는 것은 유량으로 조정합니다. 운동 속도를 유량으로 제어하는 유량 제어 밸브가 사용됩니다. 압력 제어 밸브 아니고 속도 조정이니까 온도 제어 아니고 방향 제어 아닙니다. 액추에이터의 운동 속도를 조정하는 밸브는 유량 제어 밸브다. 금속 간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마찰 계수를 저하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첨가제는 유성 향상제입니다. 자, 마찰 계수를 저하시킨다.
뭔가 미끈거리고 유동성이 증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성, 미끈거리는 성질이 향상된다. 미끈거리는 성질을 향상시키는 첨가제를 사용합니다. 점도 지수가 올라가면 뻑뻑해지는 거죠. 유동점 강화된다. 그러면 유동성이 적어지는 거겠죠. 방청제, 녹방제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유성 향상제를 써서 마찰 계수를 저하시킨다. 유압 실린더 등의 중력에 의한 자연악화 방지. 알겠는데 자연악화 방지를 위해 배압을 유지하는 압력 제어 밸브는 카운터 밸런스 밸브죠. 자연악화 방지 카운터 밸런스 밸브. 자연악화하냐? 밸런스 잘 잡아라. 카운터 밸런스 밸브가 자연악화 방지하기 위해 배압을 유지하는 압력 제어 밸브입니다. 감압 밸브 아니고 시퀀스 밸브 작동 순서 아니죠. 언로드 무브 아닙니다. 다음, 작업장에서 직접 사람이 접촉하여 말려들거나 다칠 위험이 있는 장소를 덮어씌우는 방어장치는 격리형 방어장치입니다. 덮어씌우면 격리됩니다. 덮어씌우는 방어장치, 격리형 방어장치. 작업장에서 사람이 접촉하여 말려들거나 다칠 위험이 있어서 그 장소를 덮어씌우는 방어장치는 격리형 방어장치. 작업장에서 휘발유 화재 났다? 탄산가스 소화기 사용합니다. 휘발유 화재 났을 때는 탄산가스 소화기 사용한다. 기계 공장에서 안전수칙 보면 기계 운전 중에는 자리를 지킵니다. 당연하죠. 기계 운전 중에 정지 시에는 즉시 주 스위치 끈다. 맞습니다. 즉시 스위치 끕니다. 기계 공장에서 반드시 작업복과 안전화 착용한다. 당연하죠. 하지만 기계 청소는 작동 중에 수시로 합니까? 작동 중에 자리 지키고 있어야 되겠죠. 수시로 하면 안 됩니다. 전선에 매설된 도로에서 굴착 작업 시 모래가 발견되면 인력으로 작업해야 됩니다. 전선로가 매설되어 있다는 표시로 모래를 깔아놨기 때문에 굴착 작업 시 모래 발견되면 인력으로 작업한다. 가스 배관을 시가지 도로 노면 밑에 매설할 때 노면에서부터 배관의 외면까지 매설 깊이는 1.5m 이상을 유지합니다. 가스 배관을 시가지 도로 노면 밑에 매설할 경우 노면에서 배관 외면까지의 매설 깊이는 가스 배관 매설 깊이는 1.5m 이상을 유지한다. 가스 배관 매설 깊이 1.5m 이상 유지. 플런저가 구동축의 직각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는 유압 모터는 레이디어형 플런저 모터입니다. 플런저가 구동축의 직각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는 유압 모터는 레이디어형 플런저 모터다. 구동축의 직각 방향, 레이디얼 플런저 모터. 건설기계에 사용하고 있는 필터의 종류로는 흡입 필터, 고압 필터, 저압 필터, 흡고저, 흡압, 고압, 저압 필터 사용하고 있는데 배출 필터 아닙니다. 흡입 있다고 배출 있는 거 아닙니다. 흡입, 고압, 저압 필터는 있어도 건설기계에 배출 필터 사용하지 않는다. 난연성 작동류, 잘 불붙지 않는 난연성 작동류의 종류에는 유중수형 작동류, 물글리콜형 작동류, 안산 에스텔형 작동류 처음 들어봅니다만 틀리라고 나온 문제 우린 맞춥니다. 유중수형 작동류, 물글리콜형 작동류, 인산 에스텔형 작동류, 난연성 작동류입니다. 하지만 석유계 작동류 불 잘 붙겠죠? 그래서 난연성 작동류 아닙니다. 확실하게 불 잘 붙는다 알 수 있습니다. 석유계 작동류는 난연성 작동류 아니다. 이렇게 앞에 모르는 게 다 나와도 한 가지만 정확히 알아도 풀 수 있습니다. 안전표시 한번 볼까요?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에서 그림의 표지는 음극구호 표시입니다. 음극구호 표지. 그리고 동그라미 30의 아래에 밑줄 그어져 있는 것은 최저속도 30km 속도 제한 표시입니다. 최저속도 30km 속도 제한 표시. 30에 밑줄 그어져 있는 거 최저속도 제한 표시입니다. 폭발의 우려가 있는 가스 또는 분진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지켜야 할 사항은 화기, 인화성 물질, 점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기계의 사용 금지. 맞습니다. 하지만 불연성 제조의 사용 금지? 잘 타지 않는 것들을 사용해야 되겠죠. 가연성 재료 사용 금지겠죠. 기계시설의 안전 유의사항. 회전 부분, 기어, 벨트, 체인 등은 위험하므로 반드시 커버를 씌운다. 맞는 말이고요. 작업장의 통로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정리정돈한다. 맞고요. 작업장의 바닥은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청결하게 유지한다. 맞겠죠? 발전기, 용접기, 엔진 등 장비는 한 곳에 모아서 배치하면 복잡하고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답입니다. 발전기, 용접기, 엔진 등의 장비는 한 곳에 모아 배치하지 않습니다. 탁상용 연삭기 사용 시 안전수칙. 연삭기는 재료를 갈아내는 거죠. 받침대는 숫돌차의 중심보다 낮게 하지 않는다. 맞고요. 숫돌차의 주면과 받침대는 일정 간격으로 유지해야 한다. 맞고, 숫돌차의 나무 해머로 가볍게 두드려 보아 맑은 음이 나는가 확인한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숫돌차 측면에 서서 벌써 틀렸습니다. 측면으로 불꽃이나 물체가 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측면에 서 있으면 위험해요. 측면에 서 있으면 위험하다. 보안경 등 착용하는 건 맞을 수 있어도 측면에 서면 위험합니다. 타이어식 장비에서 핸들 유격이 큰 원인은 핸들 유격이란 핸들을 가볍게 돌렸을 때 바퀴가 움직이지 않는 정도의 범위, 맨 처음 핸들을 돌렸을 때 바퀴가 돌아가지 않는 정도의 범위를 말합니다. 그럼 어떨 때 핸들 유격의 범위가 커지는가? 일단 핸들 조향장치 한번 보면 스티어링 휠, 핸들이 여기 있죠? 이 부분이 스티어링 기어박스입니다. 이 조향장치는 드래그 링크를 통해서 이 타이로드, 피트넌 암, 그 다음에 아이들러 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연결돼서 앞바퀴 조향을 하게 되겠는데, 그래서 이 스티어링 휠과 스티어링 기어박스, 그 다음에 드래그 링크, 타이로드, 아이들러 암 이런 것들은 다 연결되어서 바퀴를 조향하는데 직접적으로 연결된 부품입니다. 그래서 타이로드의 볼 조인트가 마모됐다. 직접적으로 연결됐죠? 타이로드. 그리고 스티어링 기어박스의 장착 부위가 풀렸다. 스티어링 기어박스 역시 바로 스티어링 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암의 부싱이 마모됐다. 아이들러 암 역시 바퀴 조향 장치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부품입니다. 스테빌라이저에 마모가 있다. 스테빌라이저는 사진으로 보시면 요 앞쪽에 디귿자 모양으로 생긴 이 롤링 방지 역할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안티 롤 바라고도 하고, 스웨이, 여기는 스웨이 바라고 돼 있죠. 직접적으로 바퀴에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전체 차체의 롤링 방지 역할을 한다. 그래서 핸들 유격 커지는 원인과 스테빌라이저 마모는 상관이 없다. 예, 전체 조향장치 구조를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엔진이 기동되었는데도 시동 스위치를 계속 ON으로 두면 시동 전동기 수명이 단축됩니다. 자, 이렇게 연결해서 외워두셔야 됩니다. 엔진이 기동되었는데도 시동 스위치를 계속 ON으로 두면 시동 전동기 수명이 단축된다. 다른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시동 전동기 수명이 단축된다는 것은 엔진 기동되었는데도 시동 스위치를 계속 ON으로 두고 있다. 그러면 시동 전동기 수명이 단축된다. 시동 전동기가 회전이 안 될 때 축전지 배터리를 체크합니다. 시동 전동기가 회전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축전지 배터리 전기계통에 체크해야지 펜벨트 체크하는 거 아닙니다. 펜벨트는 냉각 관련된 부품이죠. 펜벨트 체크하는 거 아니고 시동 전동기 회전 안 될 때는 축전지 배터리 체크한다. 축전지가 충전되지 않고 있다면 레귤레이터 고장입니다. 자, 축전지가 충전되지 않고 있다면 레귤레이터가 고장이니까 레귤레이터 고장을 점검해야 됩니다. 레귤레이터 역할 자체가 축전지를 충전하는 역할을 하니까 레귤레이터를 점검한다. 자, 이상입니다. 지게차 기능사 필기 기출 암기노트 60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파이팅 홍공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